나소닥TV의 상영재, 박상현, 은상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웃음가스입니다. 네. 소아치과에서 하는 웃음가스란 무엇인가? 심도 있게 파헤쳐 봅시다. 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뭔지 이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어머님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웃음가스를 왜 하는 거죠? 어머님, 아버님들도 다 치과 가면 무서우시지 않나요? 사람이 누웠는데 입에다 뭔가를 한다는 건 되게 공포스러운 일인데 만 3세, 2세, 4세 이런 애들은 충치가 조금밖에 없어서도 치료할 때 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감을 좀 덜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용도로 웃음가스를 사용하죠. 전국 소아치과의 85% 이상의 치과 의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왜 100%가 아닐까라고 사실은 궁금하기는 한데, 일단 웃음가스라고 알려진 가스는 아산화질소 가스를 보통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직접 맡아보시기도 했지만 달콤하고 이런 무색의 기체인데요. 저는 용기를 주는 가스다 보통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용기를 주는 가스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입안에 어떤 것들을 넣을 때 이렇게 구역 반사가 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구역 반사가 심한 친구들에게도 웃음가스는 매우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웃음가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가스가 온몸에 퍼지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효과의 발현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라고 하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온몸에서 또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보통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온몸에 남지 않을까, 혹시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데 대사되거나 뭐 이런 것들 없이 온몸에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빠르게 배출된다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효과를 발휘하고 전량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가장 안전한 이제 진정법이고 최소 진정법이라고 하죠. 역사가 조금 궁금한데요, 원장님. 저희보다는 원장님께서 그래요. 원장님 이게 태어나시기 강의하다가 저도 알게 된 건데 이게 1910년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유럽인가 미국이어서 어떤 분이 N2O 가스가 이제 마취 전 단계에 쓰는 걸로 이렇게 사람이 긴장을 낮춰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걸 알고 이거를 산소랑 섞는 기계를 만들었대요. 1910년에. 그러다가 1923년도부터는 이걸 치과 시술에 이용하게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도에 서울대 소아치과에서 원장님들 모교에서 처음에 쓰셨고 그 다음해인 86년에 제 모교인 경희대학교 소아치과에서 썼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 거의 40년 됐지요. 꽤 오래된 치료라고는 건 이제 보호자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과 치료가 결국에는 이제 계속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는 거여가지고 그 상태에서 막연한 두려움이 겹쳐지면 정말 조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되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확실하게 아이가 조금 진정이 되고 치과 치료는 움직이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조금 진정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잘하는 친구더라도 소아치과에서 많이 하는 수술들 있잖아요. 뭐 과잉치 수술이라든지 설소대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칼이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잘하는 친구더라도 갑자기 손을 움직이거나 막 이렇게 입을 다물거나 하면 큰 상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확실하게 진정을 시키는 게 좋고, 그런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웃음가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추천은 받았는데 나는 그냥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마다 이제 병원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평생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과 트라우마를 받을 것 같은 정도의 마음이 여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한테 웃음가스를 먼저 하시는 게 어떨 것 같고, 그러면서 하다가 잘하면 야 이제 웃음가스 하지 말고 그냥 해볼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그리고 보호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그냥 해보고 웃음가스를 할 수도 있고, 웃음가스를 하면서 점점 안 하게끔 하고, 결과로는 아이도 편안하게 어머님도 덜 마음 안쓰럽게 치료도 잘 되게 셀렉션을 좀 하는 편이기는 해요. 저도 사실 선택권을 드리기는 하는데 간혹 이제 저희는 그 정도 나이대 아이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소아치과 원장님이랑 잘 상의를 해가지고 조금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나쁠 게 없거든요. 안전하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보면 웃음가스를 했는데도 엄마들이 우리 애는 왜 울어요? 우리 애는 왜 잠을 안 자요? 왜 안 웃어요?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왜 웃음가스라고 하죠? 반응은 다 각자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잠잠해지는 아이들이 그렇죠. 훨씬 더 많죠. 많죠. 차분해지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효과가 없을 때는 어떨 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가 코로 숨을 잘
모실 때. 그렇지. 그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코르가스를 맞는데 그렇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우는 애들. 아이들은 안 그래도 구호흡이 많은데 울기 시작하면 더더욱 더 그런 성향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친구들이 또 굉장히 많이 비염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뭐 비염이 있다고 해서 웃음가스 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공통적으로 제가 봤을 때 웃음가스 효과가 떨어졌던 친구들은 모두 다 입으로 숨 쉬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보통 웃음가스를 처음에 했을 때는 저는 입을 조금 막고 코로 숨 쉬는 연습들을 충분히 많이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코로 숨 쉬는 거다, 어차피 입으로는 숨을 못 쉴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좀 강조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코로 숨 쉬어봐 하면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좀 흉내를 내줘야 돼. 그쵸?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은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웃음가스 효과 좋다, 아이들에게 너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 아이에게 가스를 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걱정이 드실 수밖에 없잖아요. 해피볼룬 이런 것들이랑 또 비슷하다는 점들도 흔히 잘 알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웃음가스는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피볼룬이랑은 사실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둘 다 똑같이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성분은 같거든요. 근데 해피볼룬은 100% 엔투호가스입니다. 정말 100% 엔투호가스를 주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웃음가스를 치과에서 줄 때는 저희가 일정 이상 농도를 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있잖아요. 장비 사진 하나 보여드리세요. 네, 조절할 수 있는 기계가 있죠. 장비에서도 그렇고 교과서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어느 정도의 산소만 포함되면, 그러니까 산소가 최소 20% 이상만 포함되면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보통은 보고되고 있거든요. 근데 20%는커녕 지금 사실은 기계에 공급되는 양들은 그거보다도 적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하는 가스는 이제 공식적으로 특수가스를 처리하는 그 업체에서 아주 위생적이고 좋게 배달이 오면 우리가 믹서기라고 하는 엔터 믹서기로 산소화를 혼합해서 주기 때문에 해피볼룬과는 완전히 다르고 위험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전문 수련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가 그냥 웃음가스만 쓰는 거하고 진정 약물이라고 하는 거를 먹고 하는 거의 차이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웃음가스만 사용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지 않아요. 어머님도 웃음가스 치료하실 때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지만, 약물을 먹고 한다 그러면 주의사항을 잘 지키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의 의식에 따라서 보통 저희가 나눌 때는 의식화 진정법, 그리고 깊은 진정법, 딥세데이션이라고 하는 깊은 진정법, 그 다음에 전신마취 이렇게 나눠지는데, 흔히 웃음가스를 이용하는 방법들은 다 의식화 진정법으로 경미한 진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수련을 거친 사람들이 모니터링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만, 크게 걱정될 부분, 그런 부분들은 물론 없는 것 같아요. 약 먹고 하는 의식화 진정요법은 가급적이면은 뭐 너무 어린 아이들 앞니가 너무 많이 썩어서 앞니 이제 크라운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이제 순소대나 설소대 수술할 때도 쓰기도 하는데, 뭐 그런 심도 있는 치료나 아니면은 충치가 막 15개씩 돼. 그 8번, 9번 와야 되고, 그때마다 아기가 힘들으면 처음에 한두 번 잘하지만 나중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 또는 두 번에 나눠서 하려는 목적으로 할 때만 이렇게 약물을 먹고 하는 진료를 합니다. 저희가 의학 전문 채널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각 병원의 원장님들하고 그냥 하는 게 나을지, 웃음가스로 하는 게 나을지, 진정 약물을 먹고 하는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가스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정작용이 주가 되는 거고, 신경치료 같은 거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정도라면 웃음가스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진통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당연히 국소마취를 하고 하는데, 간단히 때우는 거 이런 거는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통증이 사실 심하지는 않거든요. 살짝 좀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통증도 어느 정도 조절이 돼서 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국소마취는 해야 되는 케이스에서는 웃음가스랑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웃음가스와 마취 주사는 별도라는. 실제로 하시게 되면 이제 상담실장님이나 원장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저희 병원도 이렇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제 치료 전에, 치료 후에 이렇게 있는데,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은 밥을 안 먹고 와야 돼요. 하다가 토하면 그거를 삼켰을 때 흡인하는 경우가 매우 위험하죠. 예,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공복을 꼭 하고 와야 되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연기하시라. 미리 전화를 좀 주셔서 예약 변경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약을 꾸준하게 장복하고 있는 거, 그런 약물들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물론 웃음가스 치료는 그 먹는 약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끔 아이들이 이게 축 늘어지니까
쉬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땀이 좀 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 후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100% 산소를 주면서 다 배출시키고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오히려 맑은 정신으로 맑은 상태로 가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손 잡고 꼭 계단이나 이런 거로 내릴 때는 주의하시는 게 좋고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쉬고 그런 게 좋겠죠. 식사할 때는 웃음가스 치료할 때는 보통 다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굳이 치과 치료를 하고 막 그랬는데 뭐 너무 소화 안 될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더 좋고요. 꼭 공복을 해야 되냐? 이거는 맞아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방금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의사항 보면서 좀 되게 엄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네. 이 정도로 엄격하게 말씀하시면 좀 어머님들이 긴장 많이 하시고 오실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부분은 거의 컨디션 괜찮아서 저는 뭐 가벼운 운동 정도는 충분히 웃음가스만 하는 거라면 괜찮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금식은 그래도 말씀을 드려요. 근데 웃음가스를 하던 안 하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치과 치료하기 전에 금식은 꼭 하고 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이들 조금만 긴장하면 토 많이 하거든요. 정말 열이 심하거나 코가 많이 막혀서 코로 숨을 전혀 못 쉬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웃음가스가 소아치과뿐만 아니라 성인 치료에서도 혹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치료하다 보면 나도 치료할 때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적도 있었고, 사실은 제가 대표 원장님 한번 치통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제가 치료해드릴 때 대표 원장님이 코에 먼저 걸고 계시더라고요. 이재천 원장님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치료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용할 수 있죠. 사실 저는 성인 치과에서 성인 진료를 할 때 한두 번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농도 조절만 잘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다만 효과는 똑같은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이들이랑 성인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약간 몽롱한 느낌을 예민한 그런 상태에서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반면에 어른들은 약간 그런 느낌이 마치 이제 술 취한 느낌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약간의 거부감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도를 해볼 수는 있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약간 불쾌한 느낌이 들 수는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없이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게 조금 더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진행을 할 수 있죠. 스케일링들은 어떻게 받으세요? 저는 와이프한테 왔습니다. 제 치과에서 제가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제 와이프가 아내- 치과 선생님이셨나요? 네, 제 아, 아내 이 치과. 말로만 듣던 쌍끌이가 여기 있었네. 네. 제 아내한테 가서 저기 직원들 좀 나가라고 하고. 저는 하고. 저희 직원들한테 봤는데 네네. 한 번 받았다가 아주 된통 당했어요. 저한테 불만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받을 때는 가스를 나도 이재선 원장님처럼 내가 코에 걸었어요. 훨씬 덜 아프더라고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걸 하는 제 동기들 들어보면은 저한테 배우거나 성인들은 또 성인들 배우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배우시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인들에게도 특별히 뭐 임산부가 제외한 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 사용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안정성이 다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성인 치과에는 이 장비가 없는 게 함정이죠. 네. 설비가 되어 있는 치과인지 아닌지까지도, 그다음에 오랜 경력이 있으신지 아닌지도 한번 보시면, 간단한 치료, 뭐 안전한 치료라고 하지만 분명히 스페셜한 테크닉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겠지만 안 움직여야만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그림 그리면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편하고 원장님들도 편하고 진료도 잘 되고, 그래서 웃음가스 치료는 결론적으로 아이들한테 괜찮고 좋은 치료다. 아주 안전한 방법이다. 소아과 선생님들은 애들 사랑하고 아주 정말 정성스럽게 하시니까 권하시는 치료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하도 인터넷 서핑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고 그러셔가지고 그 주제는 아마 유튜브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나소닥 TV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수 끝. 이거 이렇게 나가도 되나요, 마지막에? 그냥 어설픈 게 좋아, 그렇지 않아? 네. 너무 닥터 자연스럽고 너무